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은 합헌이라는 내용의 2017 헌마 1343 사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문신시술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대법원의 1992년 판결로 인해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로 판정된 이후 국내에선 의사 면허 없이 시술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는 약 5,000명이고 시술을 받은 인구도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법이 문신 시술자들의 문신 행위를 규제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자유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입법 부작위로 의료인 이외의 사람이 문신 시술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입법 부작위에 관한 내용이 각하되었기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결정 요지를 요약하면 청구인은 근거 조항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와 구의료법 제25조의 내용의 불완전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만으로는 헌법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의료행위 중에서 국민보건 위생상 위험성이 적은 일정한 범위의 것을 따로 떼어서 이를 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자격제도를 두어 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인지의 여부도 입법부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과거 판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면 심판 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수범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의료행위라고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죄형 법정 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반드시 의료인이 수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 행위까지 독점시키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신 시술 행위의 경우 공중보건위생상 위해성이 크지 않아 외국 사례와 같이 문신 시술사 자격 또는 면허의 도입 등 완화된 수단으로 공중보건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문신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위생의 위해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중한 법정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나아가 의사의 면허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 기술로도 문신 시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를 입법자가 제정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입법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청구인들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 부작위에 관한 내용은 각하되었고,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 보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부분의 판단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치료 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해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최소성 측면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 부작용이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며, 설령 부분적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식별하기에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국가에서 일정한 형태의 자격 인증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시술자의 경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심판 대상 조항의 규제 방법이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의 입법 예처럼 문신시술자의 교육 및 문신시술 방법, 환경의 관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문신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험을 통제하면서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 시술에 한정된 위생 관리 등의 의학적 지식만으로 체계적인 의료 교육 및 임상 실습을 갖춘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 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 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감수를 요하므로 치매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구성 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 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 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 의도가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전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저의 조에서는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보다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라 생각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입법 부작위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여 합헌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